네, 반갑습니다. 2010년 4회 2과목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자, 21번. 물체의 가공면이 평면임을 표시하는 선으로 도면의 해당 부분의 대각선을 그리는 선. 자, 이 그리는 선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축 부분인데, 여기 축 모양인데 평면일 때. 그래서 평면일 때는, 잠시만요. 예. 자, 평면일 땐 이 부분을 그냥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예, 우리가 뭐 치수를 표현할 때 파이라는 걸 표현해주면 그냥 파이겠죠. 동그란 모양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평면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평면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평면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예, 대각선을 무슨 선을 사용하는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가는 실선을 사용을 하고요. 굵은 실선은 아닙니다. 굵은 실선은, 예, 이렇게 이제 요 테두리는 굵은 실선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대각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우리가 실제로 도면 그릴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은 예,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이 은선 같은 것들 잘 체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3번은 자, KS 재료 기호 중 드로잉용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예, 요게 무엇인가 묻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두 가지 구분되는 거는 어쨌든 이게 뭐 이해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참고로 예, H와 C라고 있죠. 똑같은데. 그래서 HD와 CD가 있다면 이게 C가 냉간이고 H가 열간입니다.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여기서는 4번이 되겠고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SPCC는 일반용 냉각압연 강판 및 강대, SPCD는 드로잉용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일반용과 드로잉용과 딥드로잉용.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너무 무리가 되시면은 최소한 요 두 개는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용 냉간 압연 강판, 냉간 가공, 열간 가공 할 때 그 냉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24번 기준 B에 대한 지정 길이 100mm. 자, 기준 B에 대해서, 자, 기준 B니까 어쨌든 B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B가 있고 기준 길이 100, 지정한 길이 100mm에 대해서 평행도가 0.05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평행도 있고 이렇게 100 중에 0.05, 지정 길이 100에서 0.05 이렇게 찾으면 이거와 이거에 남는데 순서가 뭔지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하공차를 표현을 할 때 이 순서입니다. 기하공차 기호가 먼저 나오고 수치값이 먼저 수치값이 그 다음 나오고 데이텀은 맨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꼭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도면을 자주 보신 분들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텐데 처음 공부하시거나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기준 치수가 파이 50이랍니다. 그리고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에서 구멍과 축의 공차값이 다음과 같을 때 틀린 말은, 자, 여기서 보시면 구멍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파이 50의 위치수 오용차가 0.025의 0이죠. 그리고 축은 파이 50의 마이너스 0.025의 마이너스 0.050.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멍 기준식이기 때문에 파이 50의 기준 치수가 박혀 있고요. 그래서 아래치수 0, 아래치수 오용차 0, 위치수 오용차 플러스 0.025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공차가 0.025죠. 그대로. 얘도 0.025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축의 최대 허용 치수를 보겠습니다. 축의 최대 허용 치수는 이렇게 묶어내면 되니까 49.975가 맞죠.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는 이렇게 묶어내면 되니까
파이 50 맞죠? 예, 그리고 최대 틈새. 자, 최대 틈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제일 클 때에서 10.02 때가 제일 크죠. 빼기 축이 제일 작을 때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49.950이 되겠네요. 예.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이 아유, 되게 헷갈리네요. 그죠? 예, 0.75, 0.075가 맞나요? 예, 0.075가 맞네요. 계산하면 0.075가 세로로 우리 배열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0.075가 맞죠? 그리고 최소 잼새는 파이 다시 잠깐 지울게요. 최소 잼새는 구멍이 제일 작을 때에서 10.0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빼기 축이 가장 클 때죠. 그래서 빼기에서 49.975를 이렇게 빼면 되겠죠. 최소 잼새니까 구멍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헷갈렸네요. 제가 최대 틈새는 그렇게 구하시는 게 당연히 맞죠. 구멍이 가장 클 때와 축이 가장 작을 때 그러면 최대 틈새가 생기고, 최소 잼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멍이 가장 작을 때와 축이 가장 클 때를 구분하는 건 최대 잼새고, 그죠? 구멍이 클 때와 축이 작을 때를 비교하는데 얘 둘이 억지 끼워 맞춤일 때, 그때 그죠? 억지 끼워 맞춤일 때 어쨌든 잼새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 보시면은 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파이 50이죠. 그리고 축이 아무리 커도 파이 49.975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얘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죠. 구멍이 이럴 때 어떻게 해도 축은 이렇게 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작게. 그렇기 때문에 잼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라는 겁니다. 최대 틈새, 최대 틈새와 최소 틈새는 생기죠. 당연히. 근데 최소 잼새는 생기지 않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그래서 여기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이 1, 2, 3, 4번 다 안 하셔도, 계산 안 하셔도 그냥 4번이 답이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뭐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그래서 여기 해석해 보시면 잼새는 아예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잼새 자체가 없는 형상인 거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보기와 같은 26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평면도 ABCD와 정면도 1, 2, 3, 4번. 자, 이거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수문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수문선이 생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번, 3번은 제끼고 일단, 그리고 여기 꺾이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생겨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실선 두 군데가 생기면 요거를 이렇게 우리 사랑의 짝대기 하듯이 이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이렇게 꺾이는 데가 생기면서 은선이 생길 데가 없죠. 때문에 4번이고, C는 이 부분에 은선, 이 부분에 은선 두 개가 생기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실선 하나 있는 이렇게 은선, 은선, 실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그게 지금 평면도의 의미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실선 하나, 은선 하나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으시면은 A 2번, B가 4번, A 2번, B가 4번, C가 3번, D가 1번 이렇게 해서 계산내고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물체 일부분의 생략.
일부분의 생략 또는 부분 단면의 경계, 직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로이 긋는 선, 이런 이제 스플라인 선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플라인 선을 얘기를 할 때 물체가 이렇게 너무 길면, 이렇게 너무 길 때 이렇게 스플라인 선을 이용해서 중간에 끊어준 다음에 이 치수를 이 치수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파단선을 의미를 합니다. 네, 여기 있지만 불규칙한 파형이나 지그재그 선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 보시고, 자 28번 치수 중 치수 공차가 0.1이 아닌 것. 자 치수 공차는 윗치수 허용차 빼기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얘는 뿔마 0.1이기 때문에 플러스 0.1 마이너스 0.1을 축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공차가 위에서 아래 거 빼면 0.2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얘도 계산하시면 0.1, 얘도 계산하시면 0.1, 얘도 계산하시면 0.1.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런 건 빨리 넘어갈게요. 자, 29번 KS 재료 기호 중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기호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답은 요겁니다. 예, 답은 1번이고요. 1번. 자, 참고로 해서 뭐 여기 2016년 개정으로 지금은 얘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뭐 어쨌든 SM 다음에 C가 붙으면, 그죠? SM45C 같은 거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제였죠. 예, 그리고 A가 붙으면 요렇게. 그리고 여기 붙는 숫자 자체가 여기서는 최저 인장 강도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 인장 강도 우리 기계 용어에서 많이 쓰는데, 특히 요 단위를 좀 주의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자리로 쓰는 거의 모든 기호들에 붙는 숫자들이 이 단위를 씁니다. 최저 인장 강도 단위를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요 단위를 쓰기 때문에 최저 인장 강도 보통 단위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SPHD는 방금 보셨죠? SPHD 또 이렇게 연관돼서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0번이 이제 30번도 반복해서 똑같이 나왔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끼워 맞춤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 공부하시는 방법이, 저번에는 H7으로 나왔죠? 이번엔 H6로 나왔고, P6가 어떤 끼워 맞춤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H7, H6, H5 이런 H가 붙는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H가 지금 대문자 H죠. 여기서도 대문자 H죠. 헷갈리시니까 대문자 H죠.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H는 뭐죠? 대문자는 구멍이죠. 그래서 구멍 기준식이고 무슨 끼워 맞춤인가 라는 거를 이제 막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공부하실 때 H7도 나왔고 H6도 나왔으니까 이거부터는 중간 끼워 맞춤이고, 그럼 이 앞에 더 작은 요 기호들은 다 헐건 끼워 맞춤이겠죠. 그리고 N6부터는 억지 끼워 맞춤이다. 이렇게 하나 공부를 해두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출에 나온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P6는 뭐 N6 기준되는 것보다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억지 끼워 맞춤이다. 그래서 JS6, N6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부터는 중간 끼워 맞춤, 얘부터는 억지 끼워 맞춤,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 앞에 거는 헐건 끼워 맞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이죠. 자, 코일 스프링 제도. 자,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많아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무하중인 상태. 그렇죠? 스프링이, 요게 스프링이죠, 여기. 그래서 이걸 제도를 할 때 뭐를 걸어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아무 표시 없이 그릴 때는 이렇게 무하중 상태로, 이게 없을 때로, 가만히 있을 때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할 때 코일 스프링이 뭐가 걸려 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려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그림에 기입하기 힘든 사항은 요목표. 자, 요목표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기어든 뭐 스프로킷이든
요렇게 잠깐 죄송합니다. 예, 이런 이런 사항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프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코일 스프링,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코일 스프링에서 양 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 부분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하는 부분의 중심선을 가는 일점세선으로 나타낸다. 자, 이것도 예, 맞는 말이고 해설에 예,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고 스프링의 종류 및 모양만을 간략도로 나타내는 경우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만을 붉은 실선을 나타낸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실게요. 해설을 보시면 자, 여기 그려놨습니다. 생략되는 부분의 중심선, 그래서 가는 일점세선이죠. 보시면 가는 일점세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원래는 이렇게 쫙 다 있어야 되죠. 원래 이렇게 쫙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략을 했을 때 이 중심을 가는 일점세선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뭐 중심선이니까 당연히 가는 일점세선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일의 생략 부분, 여기 끝에 이 생략 부분, 그죠? 이거는 가는 이점세선으로 그린다.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이렇게 그렸을 때 좀 대충 그렸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이 선을 붉은 실선으로 그린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32번도 이제 이건 처음 나왔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암기죠, 이런 건. 자, 센터 구멍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센터 구멍을 뚫는 이유는 우리 심압대에 있는 이 신봉을 이렇게 끼워서 공작물을 척에 물린 상태에서 가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신봉 끝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데, 아니면은 드릴 작업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센터 구멍을 센터 구멍을 가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기호를 쓸 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도록 가공하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돼 있으면 남겨둘 것, 아무것도 없으면 유무에 상관없이 가공할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선이 있으면 센터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3번.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동일 지름의 원통이 직각으로 교차할 때, 이때는 이제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원통이 이렇게 교차를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툴을 만지실 수 있는 분들은 모델링 한 번만 해보시면 바로 이게 이 사이에 어떤 상관선이 나오는지 아시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두 선이 있죠. 이걸 상관선이라고 하고 직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4번 경사부가 있는 대상물에서 경사면을 실형을 표시할 경우.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그냥 우측면도로 뽑으면 뭐 이렇게 찌그러져서 막 이렇게 해서 뭐 구멍도 막 찌그러져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우측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우측면도로 투상을 하면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갖고는 우리가 물체의 형상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요 면에서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투영해서 이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슬로프 모양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보조투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실형으로 그린다라는 얘기는 경사면이 바로 투상하면 이렇게 찌그러질 건데 이런 게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그대로 직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도면 보고 모델링 한다고 생각할 때도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보조투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번 다음 도면에서 x 부분의 치수는 얼마인가 하는데, 자, x 부분에 저번엔 이제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계산하자 라고 했었죠. 근데 이 x 부분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간격이 100입니다. 그리고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벳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겠죠. 구멍이 43개면 말씀드렸듯이 간격의 개수는 42개입니다. 그렇죠? 구멍이 3개면 간격이 2개고, 구멍이 4개면 간격이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멍이 43개면 구멍수 43개면 간격은 42개가 되겠죠. 42개. 그래서 이 42개 곱하기 100을 하면 4200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200과 4300 중에 보통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거는 4200으로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실게요.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SM이죠. 이거는 이제 설명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넘어가고 한 번만 더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 SM40실 때 탄소 함유량 0.4%인 기계구조용 탄소강 또는 0.4% 내외라고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7번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어떤 두꺼운 걸로 이런 박스를 접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께가 4.5mm인 상판을 사용하여 무게와 같은 물탱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필요한 강판의 질량은 몇 kg인가? 단 강의 비중은 7.85로 계산하고 탱크는 전체 육면의 두께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 강의 비중 7.85로 나온다는 말부터 굉장히 좀 심오함이 느껴지죠, 약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 좌우 논리, 그러니까 여기 얘랑 곱하면 뭐가 나오죠? 그냥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부피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질량에 대해서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매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부피에 얼마나 가득 차 있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단위도 질량 kg 보통 쓰죠. 그리고 부피는 미터 3승 이렇게 쓰죠. 그래서 부피당 얼마의 질량이 차 있냐가 밀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크다고 하면은 똑같은 공간에 꽉 차 있으면은 밀도가 크다고 하죠. 반대면은 밀도가 작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선 계산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자,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완전 외관의 부피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에 두께가 4.5죠. 그래서 두께가 4.5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두께가 4.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냐면, 자, 요런 공간이 있고 얘 하나에 요 하나의 판때기, 요 하나의 판때기, 요 판때기들의 두께가 지금 4.5mm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절단을 해보면 요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들이 이루어져서 이 안쪽 공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쪽 공간은 만약에 얘가 지금 4000이면 이 안쪽 공간은 4.5 빼니까 3991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2000이라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얘도 4.5 빼면 1991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 4.5씩 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000인 부분은 3991이 되고, 그죠? 1991. 그리고 여기 2000인 부분은 1991. 그리고 여기도 상하 두께를 빼면 1991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랑 곱해서 전체 부피 계산한 거에서 요 부피를 빼게 되면은 이제 이 철판이 사용된 부분의 부피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면은 계산기로 우리가 두드려 보면 이렇게 밀리미터 3승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3승 계산하면 3승 앞으로 해서 1cm는 10mm니까 1세제곱cm는 10의 3승 밀리미터, 그러니까 1000mm 앞으로 소수점 땡기면은 요렇게 197,352.7 세제곱cm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강의 비중이 7.85라고 하죠. 강판의 비중. 그래서 7.85이기 때문에 자, 강판 7.85kg는 부피 1000 부피로 1000 세제곱cm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례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식으로 따로 쓰는 것보다 비례식이 쉬울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계산식이 1000당 7.85면 우리가 계산한 요 부피당 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비중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요. 비중은 이제 물에 비해서 그 재질이 어떠한 얼마나 밀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강이 똑같은 우유곽만한 이만한 상자가 있다고 치죠. 똑같은 이만한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물이 차 있고 여기는 뭐 철이, 그러니까 강이 차 있다고 합니다. 철에. 근데 강의 비중이 7.85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부피일 때, 물 똑같은 부피가 있을 때, 강 똑같은 부피가 있을 때 비교하면 강이 7.85배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똑같은 부피의 알루미늄이 있다고 칩시다. 알루미늄 비중은 2.7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가 있을 때 물보다 알루미늄이 2.7배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보다 이 재질이 갖고 있는 뭐 상대적인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인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마지막에 비례식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단위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7.85이기 때문에 강판 7.85kg은 이 얘기는 7.85kg 1000세제곱cm 이렇게 비례식을 위해서 이 기본적인 단위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cm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10cm 10cm 10cm인 요런 요 상자만한 부피 안에 7.85kg의 이제 강판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좀 개념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푸시려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요것 하나와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재질의 밀도 요것 하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단위를 통일하다 보면은 아까 kg per cm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걸 계산해서 이제 관계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반복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정 안 되면 한번 따로라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8번은 그대로 한번 푸시면 되겠고 39번도 마찬가지죠. 39번은 뭐 특히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화살표 방향을 잘못 보셔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또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자, 그리고 40번은 지금 보시면 나사 기어, 뭐뭐뭐뭐가 무엇인가 했을 때 나사 기어를 딱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예, 이렇게 간략도시법으로 보여주고 무슨 기어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답을 찾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사 기어가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렇게 문제를 아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관이 된다는 거, 예, 기출 문제와 거기 보시고 이제 나사 기어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축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평행하지도 하지도 않는 기어, 아주 특이한 기어죠. 그래서 나사 기어, 하이포이드 기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우린 일단 나사 기어 확실하게 공부를 이렇게 하시고, 특히 간략도시법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과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